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자, 2021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나름 좋았는데 SK바이오팜은 오히려 역행한 모습이죠. 금일 종가 15만 4,500원 마이너스 8.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한 이유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SK바이오팜의 어떠한 개별적인 악재가 갑자기 툭 하고 노출되었거나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 오늘 기관에서만 194만 9천 주가량 매도 출회 물량이 나왔어요. 엄청 쏟아진 거죠. 근데 그만큼 왜 개인들이 받아줬네요. 자, 연기금에서만 오늘 55만 4천 주 물량 나왔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76만 9천 주 물량 나왔어요. 자, 오늘 이러한 주가 낙폭은 어디선가 한번 익숙한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바로 이때죠, 이때. 이때 10월 5일 상장 이후에 최저점 찍었을 때 이때 마이너스 11.82%까지 크게 밀렸는데 이때 이후 오늘과 같습니다. 이때도 기관 3개월 의무보유 확약 물량 170만 주 가량이 풀리는 거래일이었어요. 풀리자마자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했는데, 자, 우선 우리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배정 현황이 어떠한지 먼저 봐야 해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네, 여기 있네요. 오늘로써 기관이 6개월 동안 공모 당시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던 6개월 확약분 492만 3,063주가 해제돼서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해제되는 물량만 본다면 기관이 공모 당시 배정받았던 1320만 주 중에서 37.25%에 해당하는 물량이 해제된 거예요. 꽤 많이 해제된 거죠. 자, 이로써 기관이 보유 확약한 물량은 더 이상 잠긴 물량은 없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설정된 물량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로써 모두 끝? 이렇게 생각하기엔 역으로 계산해보면 되죠. 기관 아직 물량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제된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500만 주가량 됩니다. 그중 오늘 약 200만 주 정도가 출회된 상태인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 49,000원입니다. 금일 종가 대비한다면 여전히 200%가 넘는 수익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자, 뭔가 허탈하면서도 암울하죠. 언제든 이 기관놈들이 물량 더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도 보이죠. 근데 저는 이제는 매매의 관점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저희가 처음 리뷰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미 이때 12월 2일날 SK바이오팜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자주 하는 질문 Q&A 라고 하면서 영상 리뷰했는데 이 질문들에 대한 저희 답은 급할 것 없다. 1월 초 기관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고 시장에 얼마나 쏟아질지 확인 후에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타점 잡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 시점이 도래한 거죠. 분명 기관은 공모청약을 통해서 꽤나 많은 돈 앉아서 벌어들인 건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량까지 지금 수익 구간이니 물량 다 뺀다? 과연 SK바이오팜이 단기적으로 물량을 다 털어버릴 만큼 잡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야 한 달, 세 달, 1년이 정말 길게 보고 가는 관점일 수 있겠지만 기관, 얘네 메이저들은 말 그대로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대한다면 정말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족속들이에요. 족속들이래. 그러한 관점 가지고 있어요. 현재 절반가량 충분한 차익을 챙긴 상태라면 나머지 잔량을 급히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이때 10월 5일 이후에도 기관은 물량을 쏟지만 이때도 외인이 받아줬거든요. 자, 뭐 이거는 그때는 그때 당시로 넣어놓고 분명 기관이 물량을 내놓더라도 적정 구간 위에서 단 1원의 차익도 더 발생시키고 출회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대단한 투자 전략도 아니에요. 가치를 보고 기다림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의견은 신규 매수 관점 조금씩 지금 구간에서 분할 접근은 가능해 보입니다. 대신 아래 14만원을 마지노선으로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철저히 본인이 계획된 자금을 분할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저점이다 하고 흔히 말해 몰빵, 이러한 관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의견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낙폭이 심화된 상태이긴 한데 이건 어느 정도 긴 호흡으로 가져갈 것인가, SK바이오팜을, 이에 대한 본인의 투자 관점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하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SK바이오팜은 결코 짧게 봐선 승부 못 보는 종목이에요. 정말 긴 호흡 준비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대한다 이러면서 정작 삼바가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의 침체기를 가져갔는지는 생각을 안 하세요. 물론 SK바이오팜 사실 공모 청약 때부터 그리고 상장 직후의 모습은 이때는 사실 광적인 투기였죠.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광풍에서 절반가량 상승분이 반납된 현재 주가 위치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실상 이때 상장 이후에 그리고 3개월이 넘는 기간 조정 이후에 외인의 포지셔닝이 구축된 상황입니다. 외인들도 지금 여기에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외인이란 존재가 SK바이오팜을 이때 상장 당시의 시가로 밀어버릴 수 없다는 저희 의견이고, 짧게 볼까요 이제는? 자, 이건 정말 제2의 삼바, 셀트리온 이런 흐름을 기대한다면 그만큼 투자 기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이전에 드린 부분이고, 여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국 현재 가장 중요시하는 품목은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와 수면장애 치료제인 스노시, 이 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기면증 치료제인 스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FDA로부터 허가받은 국산 신약으로는 5번째죠. 단순하게 그리고 기면증 치료 용도로 벗어나서 파킨슨병과 같은 다른 신경질환으로 인한 과다 졸림증, 이러한 치료제로도 용도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FDA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스노시 이후에 6번째로 신약 허가 받은 부분이죠. 이외에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점검했지만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SK바이오팜 왜 길게 멀리 봐야 하는지 자세히 언급드리겠고, 미래가 아니라 현재 상태만 본다면 사실 3분기 실적 매출은 39억, 영업이익은 630억 적자, 순이익은 631억 적자, 이건데 최근 1년간의 실적과 비교해본다면 큰 변화는 없어요. 아직까지 버는 돈은 없어요. 근데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로 분기당 600억 정도의 적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요. 운영, 직원들 월급 줄 돈 이런 게 아니라 개발하는 투자 비용이 600억 정도 적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데, 3분기 매출은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의 미국 직접 판매, 그리고 기면증 치료제인 스노시의 재즈사, 대행사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 재즈사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로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SK바이오팜의 파이프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은 이 엑스코프리와 스노시인데, 아직 미국에서 엑스코프리 매출 규모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작년 5월 출시 이후에 처방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의 뇌전증 신약 출시 이후의 처방수보다 오히려 더 높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도 맺은 상황이 있죠.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지역에도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이 성공한다 만다 이렇게 노심초사할 부분은 없어요. 이미 이러한 과정은 다 지난 상태이고, 이제 얼마나 뇌전증 시장과 기면증 시장에서 얘네 엑스코프리와 스노시가 더 파일을 가져갈 것인가, 즉 영업적인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 기업이 단순하게 계속 적자난다 해서 어그러질 중소업체도 아니고 SK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대기업이 진행하는 바이오 사업이라는 점 우린 알고 가야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많이 못 가죠. 방문 횟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엑스코프리와 스노시 처방 비율도 낮아지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처방 약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앞서 언급드렸듯이 타 경쟁사들보단 여전히 높은 처방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비례해 본다면, 그리고 코로나 국면이 다소 완만해진다면 그 증가 추이는 더 배가 될 것이라 보는 점, 그리고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로운 오바마 케어의 부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SK바이오팜 지금 낙폭에 흔들리기보다는 정말 긴 호흡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단기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SK라는 대기업이 시작한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임상 통과 여부를 떠나서 FDA로부터 신약 허가받은 파이프라인 핵심 2개 품목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이제 글로벌 영업망을 갖추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볼 때 SK바이오팜 절대 잡주로 그냥 버리자 이런 개념으로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낙폭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너무 큰 이 낙폭에 너무 큰 상심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SK바이오팜 마치겠고, 다음부터는 SK바이오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매 관점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오늘의 2021년도 첫 번째 무료 추천 종목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자, 오늘은 녹십자 홀딩스, 나인테크,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은 익절, 한 종목은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자, 2021년도 첫 번째 무료 추천 종목 결과는 이러하고,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 가입도 부탁드리겠고, 자, 이제 2021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도 투자로 기분 좋은 날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